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좀 저희가 많이 포인트로 찝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홍영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컷오프가 된 상태이고요. 안민석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자기는 컷오프가 안 됐다라고 언론사 상대로 뭐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컷오프가 됐고, 기동민이 또한 마찬가지로 라임 사태와 또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품 수수와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요 문제 때문에 결국 컷오프가 됐는데, 기동민, 안민석, 홍영표 세 사람을 컷오프 시키고 그 자리에 보란 듯이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자기가 영입 인재를 한 사람들 친명 찐명들로 채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거는 기동민, 안민석, 홍영표 요 세 사람에 대한 컷오프 전에 이미 임종석에 대한 컷오프를 통해 가지고 비명 지역을 완벽하게 지금 몰살시키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총선 때까지는 이런 식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예. 네. 지금 완전히 제가 며칠이나 됐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오랜 기간, 그러니까 친명 그룹이 비명과 친문 또는 친김근태계를 학살하겠다, 네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히 천명하고 있고 또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어느 정도 상황이 진척이 돼서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친명 친위대를 공천하는 거구나라는 게 밝혀진 조건에서도, 네네. 그래서 여론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멘트가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가려면 나가라. 그냥 이거 그냥 저 경선이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 0한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멘트가 이거를 나가려면 나가고 지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문제를 수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해찬 의원의 발언을 중시하는데, 네. 이해찬 의원이 임종석 의원은 좀 구제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판단의 여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민주당의 라인업을 친명 친위대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해석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아무런 여지 없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은 친명 친이대 위주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그냥 100% 확실시됐다라고 예, 예.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예, 예. 그도 그렇게 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이해찬 얘기도 하셨는데 이해찬의 얘기조차도 무시를 한 셈이고, 예, 예. 그리고 언론 기자 인터뷰를 할 때도 막 웃기까지도 하고 이런 예. 게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가지고 지금 친명계랑 비명계를 갖다가 건드리고 있지만, 요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결심 완전히 굳힌 그런 또 방증이라고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사실상 컷오프 되고 난 뒤에 자기가 SNS에다가 쓴 글이 그 그리스인 조르반가요? 그 작가의 묘비명에 적혀 있는 글귀를 또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전에 했던 얘기가 그거였죠. 나가려면 나가라. 그건 자유다라고 했더니만 그 말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묘비명에 적혀 있는 게 나는 자유롭다. 뭐 어떠한 뭐 두렵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써놨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면 홍영표가 탈당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탈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네. 탈당을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나온 조건에서 네. 탈당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네. 두 가지로 예상되죠. 하나는 이제 좀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태로 일단 보는 거고, 네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분당이 이루어질 거냐, 이거는 밖에 있는 새로운 미래와 네. 탈당파가 연합을 해서 구체적인 정치적 실체를 만들 거냐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네네. 홍영표 의원이 볼 때는 5석에서 10석 정도의 1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탈당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하나의 흐름일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종석 의원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네네. 재고를 요청하면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친명 주도의 전국 운영이 진행될 거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친명 주도의 전국 운영에서 총선에서 만약에 친명이 지거나 아니면 친명 정치적 헤게모니가 약화되면
그때 가서 무언가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에서 남아 있자.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태로 보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은 지금 비명 쪽과 친문 쪽에서는 심리적으로 일단 분당 상태라는 거는 명확해 보이고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총선을 지금 4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당을 만든다라는 건 탈당해서 새로운 당은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 그나마 가능한 게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이낙연의 신당으로 가는 건데 이낙연 신당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갔을 것 같은데 별다른 지금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이제 임종석 같은 경우도 재고를 요청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이낙연 신당에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친문과 비명이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일단 총선을 치르고 심리적인 분당 상태라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총선을 치른다라고 하면은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라는 좀 판단이 있을까요? 예.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8월 달 전당대회에서 과연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을까요? 친문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총선을 치렀을 때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명이 지금 총선에서 설사 지더라도 네. 친명 우위의 정치 지형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주목할 만한 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 또는 비명 사이의 구도가 아니라 보다 그거를 뛰어넘는 정치 구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 처리 국면입니다. 네네네. 사법 처리가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한테 절대 우위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반윤석열 흐름이 주도하는 가운데 사법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돼 있었고 네네. 심지어 재판부조차도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어떤 사법 리스크를 좀 옹호해 준 측면이 있는데 네네. 만약에 총선에서 진다면 과반이 무너진다면 분위기가 반윤석열에서 야당 심판, 야당 재건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사회적 분위기가 바뀔 거고 그 흐름을 타고 재판부의 분위기도 바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에 따라서. 그리고 이미 지금 재판 지연하려고 하는 흐름을 안 받아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재판들이 조금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친명 그룹 이재명 뭐 친명 그룹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안위도 보장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간다는 본인 거죠. 스스로의. 네. 그러니까 지금 친명과 비명, 친문만 이렇게 보면 여전히 친명 우위의 정치 질서이긴 하지만 네네. 전체적인 상황이 맞물리면 비명 그룹이나 그다음에 친문 그룹이 뭔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친명 그룹이 이거보다 더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선에서 과반 우위가 무너지면 친명 네. 그룹은 상당히 곤란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최대의 미스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친명이 과반이 무너질 텐데 네. 그 과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친명 그룹의 정치적 안위를 누구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쑥대밭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명이나 친문이나 이런 쪽이 뭔가 운신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친문과 친명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면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많아봤자 한 140석 정도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과반이 무너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사법 리스크인데 예. 그 사법 리스크가 당연히 사법부 또한 총선 결과에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본격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친명 쪽이 무너지게 될 텐데 그 틈을 비집고 와가지고 친문이 새로운 어떤 판을 짤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얘기 종합해 보면은 지금 친문 입장에서나 비명 입장에서는 굳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그런 수를 쓸 이유는 없겠네요. 가만히 기다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네. 그 친문 그룹이라는 게 그래도 나라를 운영했던 집단이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친명 그룹의 이 비상식적인 공천 행위를 저렇게 묵과하고 있는지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고 임정석 실장도 그렇고 한나라의 대통령, 총리, 비서실장을 했다는 사람들이 네. 지금 누구도 지금 친명의 어떤 공천 확산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뭐 3개월, 4개월 뭐 지켜보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운신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산 책방에서 지금 뭐 책 팔고 있는지 별다른 입장이 없고, 예. 예, 뭐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새로운 미래가 막 그렇게까지 막 드라이브가 걸리는 느낌도 아니고요. 예. 그냥 뭐 임종석 합류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방적인 좀 러브콜 같이 느껴지고. 근데 반대로 홍익표도 그렇고 정성호 의원도 직접 나서가지고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다시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친명 쪽이 보기에는 고민정은 충분히 뭐 친명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좀 동질감을 느낀다고 봐야 될까요? 이미 그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번이 친명 학살이 아니다라고 쉴드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 같지는 않고 그럼 어. 그걸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친명과 비명, 친문, 친김근태 간의 갈등이 명확한 주권에서 네. 일종의 정치적 교란 작전으로 봐야라고 교란 생각합니다. 작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저걸 하나 내줬으니 내줬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지 뭐 음. 그런 거라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약간 좀 뭐 농계 같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봐봐라 우리가 친문 그래도 살리지 않았냐. 예. 약간 그런 이런 식이죠.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고민정에 대해서는 예, 해주는. 고민정도 그걸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대우랑 대접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의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에 약간 좀 뭐 반발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비판했던 공천 과정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단수 공천 받았는데 그건 내려놓지도 않고 뭐 경선 가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참 그러니까 고민정이 정치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기회주의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면의 네. 결정적인 특징은 기회주의 같습니다. 기회주의. 기회주의. 자기가 공천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네. 어떤 신뢰, 정치적 어떤 대의가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 정도가 커서 이 상황을 압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는 이재명의 공천 학살, 잔인한 네. 공천 학살, 그다음에 모든 개별 국회의원들의 기회주의 이 두 가지가 상황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이렇게까지 활개를 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기회주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